바닥에 사람이 있다. 아 많아, 너무 많아. 산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얀 뼈가 있었어. 진짜 사람의.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인데 나한테 이러는 게 진짜 더 소름이야. 그러면 뭐 나 그걸 거짓이에요라고. 저 거짓말이에요 이러겠어. 귀신들보다 너가 무섭다. 왜 이러지? 나 진짜인데?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막 깜짝 놀랬거나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화죠. 뱀파이어들이 세계 최초로 팟캐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저희의 이야기, 뱀파이어의 이야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리에 몰래 적어둔 썰을 풀어볼 건데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다들 갖고 왔죠. 아주 이 다이어리는 어마어마한 게 아니 많습니다. 진짜 제가 다이어리가 진짜 많거든요. 네. 이거 하나 특별히 골라서 왔어요. 진짜. 저 인도에서 샀어요? 네. 저도 인도에서 저도 샀어요. 인도에서 다 똑같은 거 샀구나. 아이 좀 다른 것 좀 사지 참 개성 없게. 저희가 이제 1, 2년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인간 애기들이 보기에 좀 이해할 수 있게 최근 거를 비교적 갖고 왔고 200년 전 이제 그 내외 안에 있는 엊그제죠? 네, 뭐 며칠 전 며칠 전. 굉장히 지금 분위기부터 네, 스튜디오의 분위기부터 네, 사실 연습실이고요 저희. 근데 연습실에서 거울이 많은 데서 귀신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원래 그것도 아시죠? 저희 이 하이브 안에도 귀신이 있다. 근데 선우가 이런 거를 조금 느끼거든. 연습생 그때도 이제 연습실에서 뭐가 많았잖아. 맞아요. 지금 제일 제가- 긴장하는 거 보여? 네. 지금 눈 아까 카메라 돌아가기 전부터 긴장을 네,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뱀파이어들이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거짓말에 또 능숙해.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네, 겪으면서 많이 이제 해왔기 거짓말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제일 심하죠. 슬슬 나와. 네, 제일 심하긴 하죠. 네. 이 둘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진짜 대박입니다. 저 미쳤어요. 다들 아까부터 계속 각자 자기 스토리가 빨리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나씩 풀 때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우리 뱀파이어는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거. 맞습니다. 오늘 얘기할 세 가지 이야기 중에 거짓이 하나 있는데 블러드 라이어를 이제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또 미션이 있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끝나면 신문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때 라이어를 찾아낸 뱀파이어나 끝까지 거짓을 들키지 않은 뱀파이어 라이어는 블러드 배지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블러드 배지. 아 이거 약간 그거네.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누가 준비하셨죠? 아 저네요. 형이. 첫 번째 이야기 제가 빠밤.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기대돼. 블러드 다이어리 첫 번째 미스터리 사연은 바로 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기대할게요. 네, 내가 1970년대였나? 이제 미국 현장에서 이제 한참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때가 있었거든. 내가 좀 쳤어 그때. 네, 그때 방송에서 이제 일하던 절친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야. 1976년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더 파이크 놀이공원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 당시 엄청 인기를 끌던 작품이었지. ABC 방송국의 600만 불의 사나이 드라마 소품팀에서 일하던 벨라라는 여자가 있었어. 이 여자가 촬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엄청 불안에 떨고 있었어. 당장 드라마 촬영에 써야 할 마네킹 소품에 문제가 생긴 거야. 얼른 새 마네킹을 구하지 않으면 촬영 자체가 밀릴 상황이었어. 와 딜레이. 이거 벌써 무서워. 소름이다 소름. 이제 드라마의 인기를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사고였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던 벨라한테 놀이공원 측에서 무전이 들어온 거야. 지금 당장 빌려줄 마네킹이 하나 있긴 한데 유령의 집 맨 끝에 있어. 그거라도 괜찮았겠어요? 약간 괜찮았겠어요? 네. 거짓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벨라는 선뜻 알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 예전에 그 유령의 집에서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었거든. 그때 벨라는 친구들이랑 같이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뭔가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벨라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 다시 몇 발짝 옮기려 하는 그 순간 끼익 하면서 다시 소리가 나는 거야. 벨라는 그때 이건 유령의 집의 효과음이 아닌데
하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게 돼. 다시 한번 끼익 하면서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 마치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면서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너무 무서워진 벨라는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어.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래? 이게 무섭냐? 하면서 벨라를 붙들고 흔들었어. 유령 모형들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던 거야. 심지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대. 너무 무서워진 벨라는 친구들을 붙잡고 얼른 유령의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결국 뒤를 돌아봤대. 바람도 불지 않는데 거기에는 마네킹이 하나 밧줄에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흔들릴 때마다 그 기분 나쁜 끽끽 하는 소리가 벨라에게서 들려오는 기분이었지. 게다가 뭔가 그 마네킹이랑 진짜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거야. 너무 무서운데 벨라는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 그러다 갑자기 이 눈에 초점이 없어, 쟤. 뭐 어딜 본 거야? 마네킹이 벨라를 응시하는 거야. 벨라는 막 비명을 지르며 유령의 집을 뛰쳐나왔고 이후 그 놀이공원 유령의 집에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대. 하지만 지금 1976년 벨라는 다시 그 유령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중요한 촬영을 소품 하나 때문에 망칠 순 없으니까. 겁이 나는 걸 꾹 참고 직원이 말한 맨 끝까지 들어갔는데 마네킹의 얼굴을 본 벨라는 다시 기겁을 하게 돼. 예전에 봤던 그 마네킹인 거야. 벨라는 소름 끼쳐 차마 건들지 못하고 있었지만 촬영팀에서 재촉하는 무전이 계속 들려왔어. 벨라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끔 감고 그 마네킹을 품에 안았어.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낡은 게 느껴졌어. 귀도 없고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잘못했다가는 진짜 부서질 것 같아서 조심조심 옮겼다고 해. 끼익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애써 무시한 채 열심히 출구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끼익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려. 순간 품을 들여다본 벨라는 깜짝 놀라서 마네킹을 떨어뜨렸어. 분명 축 늘어져 있던 마네킹의 고개가 정확히 벨라를 올려보고 있었거든. 마네킹에서 팔이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벨라는 무서운 와중에도 팔을 다시 끼워보려고 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이음새가 없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 몸통 안쪽을 다시 살펴보는데 하얀 뼈가 있었어. 진짜 사람입니다. 그제야 벨라는 깨달았어. 자기가 들고 있던 건 마네킹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시체였던 거야. 놀이공원은 발칵 뒤집혔어. 모두가 마네킹인 줄 알았던 그 시신은 무려 4년 동안 유령의 집에 걸려 있었대. 그동안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누군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신을 마네킹인 줄 알고 구경했던 거지. 만약 너희가 놀러 갔던 유령의 집의 마네킹이 사실 시신이었던 걸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 거기 죽었나? 누가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시신은 당국의 부검을 받게 됐는데 그 입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들과 동전들이 계속 나왔대. 영수증에 적힌 정보들을 추적해서 마네킹의 신원도 밝혀졌어. 그의 이름은 엘머였어. 엘머는 은행 강도였대. 경찰과 추적 끝에 총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당시에는 장의사가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요? 뭐야? 혹시 엘머예요? 뭐야? 엘모 왔다. 왜 그러세요? 왔다, 엘모.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여기 밑에 누구 있지?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막 깜짝 놀래키거나 진짜 이런 건 근데 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진짜. 하기 좋은 지금 그거였어. 근데 갑자기 분위기 좀 뭔가 무서워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말자 찐이라고. 손이 거울도 이거 많고. 보인다니까요? 엘모 보인다니까? 일단 지금 이때 엘모에게 일단 기도를 하고 일단 당시에는 장의사가 유가족이 올 때까지 방부 처리한 시신을 잘 보관했다가 넘겨줘야 하는 법이 있었거든, 미국에. 근데 아무도 엘모의 시신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 그때 장의사에게 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지. 바로 이 시신을 전시하고 돈을 받자. 총 맞은 은행 강도 보고 가세요. 5센트.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근데 당시 미국에서는 시신 전시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 서커스, 박물관, 심지어 박람회에서도 살아생전 이름으로 시신들이 전시되곤 했어. 그렇게 엘모의 시신으로 장의사가 돈을 받던 어느 날 남자 둘이 장의사를 찾아와. 그러더니 시신을 붙잡고 막 울부짖는 거야. 그들은 바로 엘모의 형들이었어. 어떻게 내 동생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냐. 난리가 났던 거지. 결국 장의사는 엘모의 시신을 둘에게 넘기게 돼. 근데 사실 두 사람은 엘모의 가족이 아니야. 넓은 미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물건을 보여주고 돈을 버는 보부상이었던 거지. 시신 전시로 떼돈을 버는 장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이디어가 탐이 났던 거야. 그렇게 엘모의 시신은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전시되고 팔려다니면서 구경거리가 됐고 결국에는 이 놀이공원까지 오게 됐던 거지. 시신은 자꾸 까맣게 쪼그라들잖아. 그걸 감추려고 살색 페인트를 계속 덧칠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게 마네킹처럼 보였던 거야. 결국 엘모는 죽은 지 6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묻힐 수가 있었어. 다행히 드라마 촬영도 끝났고 이제 종영도 했지만 벨라는 아직도 마치 나를 발견해달라는 듯 오래된 관절이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 아니 좀 이거는 약간 좀 실화 같긴 한데. 실화의 느낌이 좀 난다. 근데 나는 사람이었다. 뭐 갑자기 왜 유령의 집이 하필? 그게 난 좀 너무 일부러 무섭게 스토리를 만들려고. 보부상이 팔 데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 사람을 거치다가 결국엔 거기로 가게 된 거죠. 보부상 다음이 유령의 집이 아니었어. 그 뒤로 몇 개 장소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유령의 집에 매달려져 있었던 거지. 증거를 갖고 왔어. 오. 엘모? 뭐야? 엘모의 사진이야. 아 근데 이빨이 있는데? 사람이니까. 시신이 어떻게 이빨이 남아있나? 이빨은 남아있어. 이빨도 뼈야.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진을 보니까 더 가짜 같아요. 이제 모르. 마네킹 같이 생겼네. 이거 마네킹. 그러니까요. 오케이. 아 근데 어차피 후보 일단 거짓 후보. 근데 첫 스타트 나쁘지 않았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이제 제 차례입니다. 일단 저는 얼굴 그림 이야기야. 얼굴 그림 이야기. 내가 1972년도에 스페인에서 신문 기사로 일을 했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직접 취재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스페인의 작은 마을 벨메즈라는 곳으로 가볼 거야. 벨메즈. 벨메즈. 작은 동네지. 이 마을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어디론가 빨리 막 걸어가. 되게 다급하게. 그곳은 스페인이 있을 법한 그냥 평범한 3층짜리 가정집인데 그 집 앞에는 막 수백 명이 줄 서 있는 거야. 관광객들 수백 명이.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이렇게 수백 명이 이 평범한 집같이 생긴 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1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 집에. 이 집 주인은 마리아라는 할머니. 아, 홀스가 아니라? 마리아? 아니 웃기지 말라. 말 아니고 사람이야. 마리아. 오케이. 마리아라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남편 이렇게 두 분이서 사시는 그냥 스페인의 가정집이었어. 이 부부는 그냥 뭐 평범하고 조용한 그런 노부부였대. 그날도 이제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어린 손자가 있었어. 어린 손자랑 같이 아침을 먹고 있었어. 근데 밥을 먹던 손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렀대. 그래서 할머니 불렀지. 마리아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할머니 여기 바닥에 사람이 있다. 손자가 가리킨 곳을 본 순간 마리아 할머니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대. 그 부엌 바닥에는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 그리고 날렵한 턱선까지 마치 누가 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그 안쪽에서 이 얼굴을 밀어내는 거 있잖아. 밀어내서 그 얼굴이 살짝 형태가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프린트 된 거야. 이 얼굴이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뭐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묘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 마리아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부엌이니까 기름때가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된 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대. 그리고 소를 가져와서 그 바닥을 막 문질러서 닦으려고 진짜 그 소리 망가질 정도로 아주 팍팍 땅을 막 닦았어. 세제를 막 들이붓고 그걸 닦아도 그 얼굴은 꿈쩍을 안 해. 그러다 남편이 참다 못해서 이건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이 바닥을 그걸 부시자 하고 망치로 이렇게 쾅쾅 부셨대. 바닥에 얼굴이 산산조각이 났어. 그 타일이. 남편은 그 조각들을 바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시멘트로 매끈하게 발랐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대. 다음날 부엌에 마리아가 갔는데 그대로 주저앉아. 어제 망치로 박살낸 거기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얼굴이 처음보다 더 선명하게 다시 떠올라 있었거든. 그래서 아무리 부시고 아무리 새로운 시멘트를 발라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얼굴이 다시 올라왔어. 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보여줄게. 이게 이게 바닥에 무늬 얼룩처럼 보이는데 이게 얼굴 같아. 얼굴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얼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얼룩은 아닌데 뭔가 가짜 같아요. 챗GPT로 그린 것 같지. 나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얼굴이 바닥에 이렇게 타일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언덕 얼룩이. 그래서 좀 뒤집어 놓을래? 보기 흉해. 너무 무서워진 부부는 마드리드 대학의 알구모사 교수란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 이 교수는 얼굴이 있는 바닥 조각을 그대로 떼서 연구소로 가져갔대. 근데 연구소를 도착하니까 그 조각에 이 얼굴이 없어. 흔적이 없어. 그냥 조각이야.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마리아의 집 부엌에는 또 다른 얼굴이 선명하게 생겨나.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야. 부엌 바닥, 천장 위, 현관 벽, 집 곳곳에 이런 여러 가지 얼굴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어떤 거는 슬퍼 보이고 막 어떤 거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고 표정이 다 달랐대. 그 얼굴들이. 다시 집에 방문한 교수가 장비까지 다 동원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이 났어. 결론은 딱 하나야. 이거는 페인트도 아니고 렴로로 그린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겨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 부부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뭐라 했어. 억울한 부부는 원하면 직접 들어와서 이 타일들 봐라, 이 얼굴들 봐라 해서 집을 아예 공개해버렸대.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와가지고 결국 집 부엌까지 들어와서 봤는데 다들 이제 그걸 보고 말을 잃고 이제 멍하니 보면서 눈치만 봤대.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서 얼굴들을 하나하나 오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 있는 얼굴들 너무 표정이 고통스러워 보인다. 마치 뭔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같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마리아는 그 얼굴들을 볼 때마다 진짜 그 벽 뒤에 어떤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고 밑에서는 살려달라고 두드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대. 이제 마리아가 남편한테 말해. 아무래도 이 바닥 아래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끝까지 땅을 파보자. 그 바닥 밑으로. 인부들을 불러서 며칠 동안 부엌 바닥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어.
1m, 2m, 3m쯤 됐을 때 팡 하고 뭐가 걸렸어. 사람 뼈인 거야. 그 밑에. 근데 하나가 아니야. 수백 명의 유골이 부엌 바닥 아래 빽빽하게 묻혀 있던 거야. 마리아는 수많은 시신들 위에 살고 있었던 거지. 이 부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많은 시신들이 여기 있나? 조사 결과 11세기에 이 지역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했던 종교인들이었대. 수많은 유골들이 마리아가 발견해준 덕분에 몇백 명 만에 수습이 됐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 미사를 올리고 장례식까지 다 치러준 다음에 집안에 가득했던 기괴한 얼굴들이 그제서야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대. 그리고 결국엔 거짓말처럼 전부 자취를 감췄다고 해.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2004년 마리아는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 2004년에. 근데 마리아가 죽고 며칠 뒤에 그 집 벽에 또 다른 얼룩이 생기기 시작해. 조금씩 그 얼룩이 커지고 짙어지더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얼굴이 됐어. 근데 그 얼룩이 누구일 것 같아? 누구를 닮았을 것 같아? 마리아. 그렇겠지. 이 전개대로. 며칠 전 돌아가신 엄마 마리아의 얼굴이었어.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집 벽에는 마리아의 얼굴이 남아져 있대. 끝.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들어왔을 때부터 뭐 그랬다고 하면 말이 되겠는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시신인데 그거를 계속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날 띡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전까지는 뭐였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 플러스 그렇게 많은 시신들이 있던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이랬을 때 가위라도 막 눌렸을 법한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가위는 눌렸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 난 이거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거짓 같은데. 이거 바보 진짜. 그리고 사실 이거 보고 저는 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봐봐. 아, 또 있어요? 사진 더 가져왔어. 근데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어. 내가 거짓이면 다행인데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어. 힘들어. 잠 못 자 오늘. 약간 이거는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얼굴 보여? 살짝 짝눈이시네. 그 눈 아. 이런 게 있고 약간 아이들 같이 얼룩인 거야 바닥이 사람 형태로 보이지? 근데 뭔가 저거 너무 교회에 있을 법한. 근데 이게 실제 타일인 거야. 근데 너무 다 누가 그린 것 같아요. 맞아. 나 박물관에서 저런 그림 많이 봤어. 내가 보기에는 그 집을 빨리 약간 사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이게 진짜 야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가지. 누가 거기 그러니까 사니? 이사를 가야지. 집에 추억이 많나 봐. 쉽게 못 나가. 야 나는 그 타일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는 짐도 다 버리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요즘 경제 힘들어가지고 다른 집이 없어. 그래도 어쨌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터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순간부터 거기서 못 음지야 지내지. 음지. 근데 진짜 대대로 살았던 집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런 집에서는 잠을 진짜 푹 못 자죠. 어떻게 자요? 근데 일단 알겠고 이게 어차피 나중에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밝혀지잖아. 이거 기억해 이 얼굴을. Remember. 이게 생각날 거다. 저게 제일 말이 안 돼. 제가 이거 생각날 거야. 밤에 생각날 거야. 밤에 생각날 거야. 이거 놔둘게. 씨. 자 김도누 씨의 로 넘어가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는 일본 호텔에서 일할 때 근처 호텔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얘기예요. 1973년 일본 도쿄에 네토 테레비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네토 테레비. 지금 테레비 아사히의 전신인 것이거든요. 이 마사키라는 사람이 이 방송국의 PD였어요. 마사키는 주로 정통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매일같이 마사키님을 불러가지고 엄청 잔소리를 해댔어요. 야, 자극적인 거 좀 찍어와.
시청률이 이게 뭐냐? 뭐든 좋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해봐. 허구한 날 구박만 당하고 있으니 마사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국장에게 된통 혼나고 온 마사키에게 동료 PD 소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홋카이도 오타루에 폐허가 된 온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아사히코 온천 호텔이라고. 거기서 기묘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한번 취재해보면 어때? 솔직히 마사키는 그렇게 막 구미가 땡기진 않았대요. 정통 다큐 소재도 아닌데다가 애초에 괴담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뭐해? 당장 취재 시작하지 않고 제발 뭐라도 좀 막 가져오라고. 대체 언제 왔는지 국장이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사키님이 이제 떠밀리듯 취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소타를 통해 오타루 주민들을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 온천 호텔에 신혼여행을 갔었다던 여자랑 겨우 연락이 닿게 됐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지하 대욕장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에 차가운 뭔가가 닿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새까만 형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귓가에 갑자기 젊은 여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길로 남편과 아사히코 온천 호텔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마사키는 아직도 이 온천 호텔 이야기에 큰 흥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국장은 기어코 마사키를 현장에 보냈어요. 여자가 말한 검은 형체를 어떻게든 찍어 오라면서 말합니다. 심지어 도쿄에 제일 가는 영매사도 붙여줬어요. 마사키에게는 뭐라도 꼭 찍어 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쌓인 상태였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아사히코 온천 호텔. 담쟁이 동굴이 외벽을 감싸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 온천의 입구를 지나려는 순간 함께한 영매사가 뚝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많아. 너무 많아. 산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마사키는 국장이 붙여준 영매사가 연기를 한다 생각했죠. 자극적인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마사키는 얼른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후한 중년의 남자 영매사가 눈을 까뒤집더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물! 뜨거워! 물! 그러는 겁니다. 인터뷰하며 들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똑같았죠. 마사키는 국장이 영매사에게 여자의 사연을 귀띔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찾던 영매사가 갑자기 돌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다 잘 찍었다고,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 쓰러진 영매사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영매사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제서야 마사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아사히코 호텔로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국장이 찍어오라고 한 검은 형체는 당연히 구경도 못했죠. 정신을 차린 영매사는 저 호텔로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며 먼저 도쿄로 가버렸어요. 마사키는 결국 혼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사키 그 들어가? 마사키상. 마사키상. 호텔 안은 로비부터 다다미가 넓게 깔려 있었는데 오래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그냥 여느 폐건물의 느낌이었어요. 혼자 거기 간다고? 그거 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마사키? 아니 자기 직업이 딸리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안 가. 나 절대 안 가. 나 절대 안 가. 솔직히 저도 안 갈 것 같긴.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진 느낌 들었어요. 뭔가 습하고 매캐한 연기가 폐에 가득 차는 느낌? 이제 대욕장 터로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꼭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땀이 나고 막 더워져요. 게다가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도 자꾸만 목이 갈라지면서 갈증이 막 나더래요. 땀으로 옷을 막 다 적셔가며 힘들게 촬영을 계속했지만 어둡고 텅 빈 대욕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마사키는
아사히코 호텔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사키는 골똘히 생각이 잠겨요. 신혼여행을 갔던 여자가 들었던 목소리, 뜨겁다며 물을 찾던 영매사. 그때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온천에서 왜 물을 찾았을까? 거기 사방이 온천수였을 텐데. 마사키는 아사히코 온천 호텔이 드디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출근한 마사키는 시청자 제보 스팟을 내보내기 시작했죠. 이 호텔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토 텔레비에서는 아사히코 호텔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곳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얼마 뒤 드디어 방송국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사히코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다는 늙은 목수의 전화였어요. 마사키는 곧장 약속을 잡았어요. 1953년, 벌써 20년 전 일이라네. 지하 공사를 하는데 자꾸만 사방에서 물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지.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마사키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니, 지하 대욕장에 온천수가 가득한데 다들 왜 그렇게 물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고 해요. 사실 거기는 원래는 온천 호텔이 아니었소이다. 처음 아사히코 호텔은 일반 호텔로 지어졌고 넓은 지하 공간은 대욕장이 아니라 전쟁 때 방공호로 쓰이던 자리였다고 하죠. 1952년 1월 홋카이도 오타루에 큰 눈사태가 났던 겨울, 집을 잃은 주민들이 호텔 지하 방공호로 대피를 했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폈던 불이 큰 화재로 번진 거예요. 지하실 입구마저 이미 눈더미에 막혀 있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대요. 거기까지 말을 하다 말고 목수는 한동안 손을 내려다봤어요. 나도 거기에 있었네. 당시 목수는 사고 후 눈을 파헤치고 지하로 내려가 유해를 꺼내는 일도 도왔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붙잡은 채 엉겨버린 사람들, 벽을 긁다 멈춘 손자국, 녹아내린 물건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고. 시체들이 2중, 3층으로 쌓여 있었다네. 누가 누구인지도 구분이 안 됐지. 그 사고로 목수님 역시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타루에서는 지금도 1월이 되면 제사를 지낸 집이 많대요. 화재 이후 호텔 건물은 한동안 폐쇄됐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야 보수를 겸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공사 도중에 지하에서 온천수가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아사히코는 온천 호텔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사키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모두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그간 불에 타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물을 원했던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목소리였던 거죠. 마음이 무거워진 마사키는 캠코더로 촬영해온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근데 캠코더 이제 뷰파인더 쪽 구석이 얼룩덜룩한 거예요. 아무리 화면을 닦아봐도 닦이지 않았고 계속 보다 보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제 촬영된 영상이었던 거죠. 마구 뒤엉킨 새까만 형체들, 그중 하나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물! 네토 텔레비에서는 결국 이 다큐를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뒤 1993년 캠코더에 기록된 음성 파일이 유출되면서 요미우리 신문에 기사로 실리게 됐어요. 그 이후 아사히코 온천 호텔은 홋카이도 지역의 유명한 흉가 체험 스팟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끝이에요. 홋카이도? 나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냐? 제일 사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인. 솔직히 진짜 신빙성 있는 얘기긴 해. 근데 그러니까 더 거짓말 같긴 해. 아니, 사실 그래서 또 제가 가져온 증거가 또 있어. 아,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이게 그 녹음된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오바야. 이거는 좀 과했어. 너 과했어. 과했어. 막 미즈 이래, 미즈? 미즈 그다사이. 미즈!
막 이런 거 아니야? 여기 한번 틀어볼게요. 와 씨. 잘 들어봐요. 메시아 이런 거야? 아 이거 좀 감동의 목소리인데? 와 이거 들으니까 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 와. 에이 리즈는 아니다 이거. 아니 뭐가? 근데 여기 니키한테 물어봐도 돼요? 니키 전화 연결? 부모님이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니키한테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니키 뭐 작업 중인. 녹음 중일 것 같긴 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야 너 혹시 그 넷도 테레비라고 알아? 몰라요. 그 후쿠오카에 뭐 옛날 방송국 이름 그런 거 있었어? 모르는 거. 몰라요. 아, 너무 옛날인가 봐. 지금 뭐 콘텐츠 찍고 있어요? 지금 컨텐츠인데 우리 무슨 우리가 괴담 궁금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화인지 가짜인지. 니키 아사히 테레비가 옛날에 넷도 TV 테레비였다는데 몰라? 몰라요. 니키가 어려서 이런 거 모를 수도 있어. 그 호카 끊었다 씨. 아우 진짜. 근데 나는 선우께 개인적으로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왜요? 거짓인데 막 이런 막 녹음 파일까지 막 좀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 아니 전 제이크 형께 제일 거짓말. 얘가 제일 거짓말. 얘는 진짜. 대놓고 너무 거짓말. 약간 너무 이상해요 그냥. 둘 중에 라이어가 있네. 근데 나를 몰아가면 나 라이어야. 근데 본인 건 알잖아. 응. 네. 거짓인 진짜인지. 넌 뭐야? 난 진짜지 난. 넌 뭐야? 저도 진짜죠. 그러면 뭐 나 그걸 거짓이에요라고. 저 거짓말이에요 이러겠어. 거짓말. 얘 이상해. 선우 얘 너다. 눈빛이 흔들렸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진짜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제이크 형이 너무 급전개고 뭔가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 그건 내가 얘기를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는. 아니 근데 어쨌든 누가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자기가 해봐. 사는 집에서 많은 이런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뭐지? 나 진짜인데? 근데 얘는 애초에 내가 왜 의심되는 거야? 이야기의 전개가 어? 할머니가 거기에 왜 얼굴을 내밀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안 나왔던 것 자체가 이상해. 그게 너무 이상해. 그러면 뭐 그거 어떻게 밝혀내?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아니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러면 나 같았으면 경찰이 그거에 있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알 거 아니야. 알면은 뭔가 이거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한이 갑자기 있고. 뜬금없이 2004년에 할머니 마리아 얼굴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근데 나는 더 소름인 게 뭔지 알아?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인데 나한테 이러는 게 진짜 더 소름이야. 저는 형이 거짓말인데 근데 이렇게 봐봐. 우기는 게 진짜 봐봐, 둘 중에 소름이에요. 한 명은 그러면은 내 스토리가 진짜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야 귀신들보다 너가 무섭다. 내 말 들어봐. 둘 중에 한 명은 그러면 이 내게 스토리가 진짜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너네 둘의 연기력을 보고 더 소름이야. 둘이 아니지. 이렇게 거짓말을 잘 친다고? 솔직히 이런 거는 꾸밀려면 꾸밀 수 있다 생각해. 근데 나는 반대로 선우가 너무 현실감 선우는 근데 너무 있을 법한 얘기야. 약간 스토리를 귀신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있을 법한 얘기여서 오히려 함정으로 넣어놓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난 선우께 진짜가 아니길 바라긴 해. 왜? 곧 가야 되는 곳인데 저런 거 들고 가고 싶겠니? 선우는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근데 함정이 오타루 씨의 화재가 난 호텔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괴담인 거는 거짓말일 수 있는 거지. 선우 거짓이야. 뭐가 갑자기 전개가 이렇게 돼. 근데 나는 원래부터 선우를 좀 생각하고 있긴 했어. 근데 제이크는 진짜 이상한데. 선우네. 밤이 깊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진실의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이크부터 블러드 라이어를 골라주세요. 저는 선우입니다. 저 해요 그냥. It's you. It's always been you.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제이크 형. 아이. 내 선택에 모든 게 달려있군. 근데 나 진짜 아닌데? 근데 너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짜 나를 위해서 말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 마리아. 제가 선택한 블러드 라이어는 선우입니다. 오케이. 아이. 나 뭔가 그러니까 그런 화제가 있을 화제가 수는 있어. 있었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괴담으로
풀어낸 말일 거다라는 게 내 추측이야. 너가 근데 우리 둘에 비해서 너무 꽉 찼어. 알찼어. 너무 근데 와. 둘이 너무 없었던 것도 있어요. 원래 이런 얘기들은 이게 실화니까 그런 거야. 실화는 그냥 괜히 더 무서우려고 뭔가 하지 않아. 다음 주에 휴가 때 홋카이도를 우리 둘은 가니까 나는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일단. 아니 맞더라도 저한테 맞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제발. 저 형 무서워서 어떡해. 거울 잘 때 이 날이 생각날 거야. 가장 블러드라이어로 지목을 많이 받은 멤버는 선우입니다. 네, 과연 선우가 블러드라이어가 맞을지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러드라이어는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네, 첫 번째 블러드 배지의 주인공은 바로 재영과 제이크 형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네, 첫 번째 일단 아, 좋게 시작한 거지. shout out to- 나이스 스타트. 마리아. 마리아. And Elmo. Rest in Elmo. peace. 아쉽다. R.I.P. R.I.P. 마리아. 오. 블러드 배지. 루비네. 예쁘다. 잘했어요. 영광입니다. 이 팟캐스트가 끝날 때쯤이면은 내 카라는 무거워서 땅바닥을 기고 있거든. 그러면 저희도 다음에 더 무섭고 재밌는 얘기. 어쨌든 저희가 겪은 일들이니까 네, 실화로. 저희가 네. 몇천 년 동안 하면서 겪고 되게 인생을 길게 살면서 되게 그 경험도 많고 해줄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의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 근데 솔직히 야 내게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요? 그니까 진짜? 진짜. 궁금해. 하우스 오브 와 이거 이거다. 와 진짜 이상해. 이거다. 이거 내가 보여준 사진 이거. 오늘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밤에 재현한테 저거 보여야겠다. 내가 재영방 문 앞에다 이거 딱 베개 보고 옆에다가 붙여놔야겠다. 형 사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나 저 마리아 큰 저걸 해놔야겠다. 와 진짜네 찐이야.